조전혁 명진의 교수님 모셨습니다. 명진의 그 교양학부에서 그 경제학을 가르치시고 또 전교조 반대운동의 그 선봉에서 계신 그 조전혁 교수님께서 오늘 10분 토론을 좀 먼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전혁 교수님. 예, 조전혁입니다. 원래 발제자가 하면 발제자 따라서 합니다. 저도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집단관기고요. 부제목이 좌파 언론, 좌파 역사 이야기꾼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그 정경희 교수 마지막 발표문 마지막에 Right is might, 옳은 것이 힘이다, 하필 기정이다 이렇게 발표 끝을 장식하셨습니다. 저는 To see is to believe,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로 토론을 시작하려 합니다. 사실 저같이 역사학에 대한 문외한이 역사 교과서의 세세한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최근까지 벌어졌던 이 역사 교과서 전쟁을 보면서 사실 이게 학술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런 말들을 섞어 쓰겠습니다. 좌파 언론하고 좌파 역사 이야기꾼들이 완전히 맛이 갔구나 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우리 교과서 관련해가지고 역사학자라고 나서는 사람들을 학자라는 이름을 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야기꾼이라고 저는 이름 붙이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전쟁에 또 정신나간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 가세했습니다. 그 발언을 또 보면서 더더욱 한심하게 그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들이 미쳤구나 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게 된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도대체 교학사 교과서 한 줄이라도 읽어봤나 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교과서의 저자인 이명희 교수님하고 저는 되게 친합니다. 교과서 얼만큼 썼는지도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 쓰기도 전에 하여튼 아까 정경희 교수님이 지적을 했던 무슨 긴급 테러리스트부터 해가지고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읽어보고 합니다. 안 읽어보고. 교과서 관계자가 또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그 교학사 건물 한켠에 어떤 사람이 잔뜩 웅크리고 서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오셨냐? 누구냐? 이래 물어보니까 경향신문 기자라 그러면서 그 교학사 책 하나 좀 얻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부터 한겨레신문 뭐 이런 친구들이 마구 기사를 써댔지 않았었습니까? 오마이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기자들도 한 번도 이 책을 갖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써가게 제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기사의 생명은 팩트 아닙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모든 그 소위 오마이, 한겨레, 경향신문의 기사라는 것은 기사가 아니고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대 초까지 올라가는데요. 당시 저는 소위 이제 뉴라이트 운동의 원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뉴라이트 운동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신지호 지금 죽은 성대 김일영 교수, 김영호 교수, 우리 강교영 교수의 등등이 대한민국이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좀 더 성숙된 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이 정신적인 철학적 가치를 갖다 바탕을 갖다 해야 되느냐. 우리 결론은 이게 자유주의의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다 해가지고요. 자유주의 운동을 갖다 펼쳤습니다. 그래서 뉴라이트의 원조들은 뉴라이트는 말을 갖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호 전 의원이 이제 만들었던 단체가 자유주의 연대입니다. 이명희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만들었던 이 교육 이 운동단체 이름은 자유주의 교육운동이라는데 지금은 자유경리하는데요. 근데 우리 활동을 갖다 보고 당시 동아일보의 정치부장이셨나요?
이동관 부장이 뉴라이트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준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뉴라이트 운동이 이제 좌파들한테 이 집중 공격을 당해가지고 친일파라고 매도되긴 했습니다. 참 근데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40대 초반입니다. 우리 이명희 교수님도 그렇고 그 운동에 참여를 갖다 했던 대부분의 이 학자들이 젊은 40대 초반 학자들입니다. 또 우리가 친일을 갖다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또 미국 유학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친일을 갖다 한다고 하면은 그거 해가지고 집불이라도 뭐 먹을 게 생겨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우리가 친일을 갖다 해가지고 먹을 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이제 좌파들이 하는 상투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합리적 의심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마 천안함 사태 일어났을 때 좌파들이 그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 갖다 입에 달고 살았던 거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근데 그 합리적 의심은 그들이 믿고 싶은 부분에만 적용하고 그들이 적이라고 찍어놓은 사람들한테는 비합리적인 그런 주원글씨만 생기고 정말 혈안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한 10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인터넷 이 사이버 세상에서는 거의 뭐 저기 99대 1 아니면 95대 5 뭐 많이 봐가지고 소위 좌파들 천국이었습니다. 아고라 무슨 블로그 이 통해가지고 무차별 폭격을 갖다 해가지고 결국은 간단하게 우리를 갖다 친일파로 마귀를 갖다 짓더라고요. 당시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교과서 문제였습니다. 비단 역사 교과서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교과서도 대동소이하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교과서 사실 제가 분석을 다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에는 제가 그 교과서들 같은 대부분 좀 읽어봤었습니다. 심지어 국어 교과서 역시 지문을 갖다 보면은 그 세계관 자체가 닫힌 세계관을 강조한다든지 민족주의, 이 계급투쟁, 이 부추기는 내용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선 이 근현대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2004년도에 제 기억에 2004년으로 기억합니다만은 교과서 포럼을 결성해서 활동을 갖다 했고요. 그렇게 해서 몇 분의 교수들이 힘을 모아서 소위 대한교과서라는 것을 저술했습니다. 물론 이게 학교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저 좌파 집단의 난타해가지고 억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당시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번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당시 대한교과서 폭행 사건 시즌 2쯤 되지 않나 싶은데요. 밀면 밀리더라, 때리면 맞더라 라는 그런 관성의 법칙을 갖다 믿었는지 우리 이 악랄한 좌파들이 10년 전 그 방법 그대로 답습했고요. 근데 상황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선 정권이 바뀌었고 또 이 보수 우파들도 인터넷 SNS상에서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을 정도로 그 힘이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2321대 빵으로 이렇게 되게 된 것은 교육계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눈치 보기, 보신주의, 시끄러우면 그냥 포기하고 하는 이런 이 풍토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해 별로 교육계는 나아진 게 없어가지고요. 정말 이 참혹한 2351의 빵이라는 참담한 이 전투의 패배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얼렁뚱땅하게 무슨 2332대 20 이런 것보다 저는 빵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완전하게 패배하니까 오히려 저는 반전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교조라도 비롯한 소위 교육좌파, 역사좌파들이 정경희 교수님 이 발표문에 표현대로 극악하게 이렇게 준동하지 않았더라면 이 문제가 대중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우리 눈에 들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저들의 독선과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폭력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민낯을 낱낱이 목격을 갖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러나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보수 우파 진영도 이 인터넷하고 SNS에서 그리 밀리지 않을 정도의 사이버 역량을 가지게 되었고요. 게다가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 굉장히 좀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요즘 젊은이들은 좌파 우파 구분이 없습니다. 운전은 절대로 안 돼요. 이걸 지금 정교조가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음이 소거가 되어 있는. 저들의 그런 그 요즘 젊은이들은요 누가 싸가지가 있냐 없냐 뭐 이걸로 이 판단을 갖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학사 교과서는 이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증거를 갖다 가지고 싸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영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되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 우리가. 예. 제가 이게 급히 이제 만들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 운동본부 홈페이지라는 걸 갖다 만드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교학사를 예약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어림잡아 4,000명 정도가 15,000명 가까이 예약한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렇게 지금 써져 있는데 실상은 그때 제가 있을 때 예측이었고요. 14,000권 정도의 3,800분 정도가 지금 교학사 교과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 비슷하고. 예측하고.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되겠죠. 해당 홈페이지가 제 개인적인 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SNS를 통해 가지고 지인을 통해서 전파시켰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국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20배, 30배는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경제학자의 예측은 주로 잘 틀립니다. 제 감으로 교과서 시판되면은 그래도 10만 권 정도는 간단히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30만 권까지 잘하면 팔릴 수 있겠다. 저는 제 욕심에서는 50만 권, 100만 권 팔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일반 시민의 교양도서 읽기 운동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정경희 교수님 아까 발표하셨을 때 이 정경희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국정이냐 아니면 검정 시스템이냐 또는 편수 시스템, 편수 지침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그 부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역사 교사들 참 신기합니다. 역사 교사의 대부분은 또 정교조입니다. 정말. 예. 제가 교총에 알아봤습니다. 교총 소속 역사 교사들 몇 번이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교총에서 저한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 역사 교과서의 면면을 감안할 때 단순히 교과서 내용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지식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지식 전달 체계상에 누수가 불을 보듯이 뻔하다. 교과서 내용은 뒷전이고 소위 역사 선생들이 역사 이야기꾼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내용 뒷전이고 자신들의 갇힌 역사관에 아이들을 가두려고 할 것이 뻔합니다. 결국 정경희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중의 힘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이 교학사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양서로 전파하는 것이 이 싸움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정경희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바처럼 대중 현대사 책들을 집필하고 대중강령을 통해서 교양시민의 저변을 넓히는 노력이 꼭 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대중적 저변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토양에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교과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광고를 갖다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깜빡했는데 교학사 교과서를 갖고 왔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깜빡 잊고 못 가져왔는데요. 3월 1일 3일절 날 11시 30분에 광화문 동화면세점
광장이 있죠. 거기에서 이 대한민국 이 역사 독립 선언을 했다 하는 선언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교학서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나오셔가지고 남들보다 빨리 얼리 어댑터가 되고 싶으면 3월 1일 날 11시 반까지 광화문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나는 뭐 역사의 사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나는 지금 이 8차 교육과정인가요? 지금 8차 이런 말 없습니다. 2009년 판 교육까지. 2010년 지금 나와 있는 다른 교과서들은 내가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나는 사실 2008년도부터 12년까지 이제 국회에 앉아요. 국회에 있으면서 그때 금성 교과서를 갖다 보는 순간 피가 확 거꾸로 돋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무슨 정말 민중사관에다가 계급투쟁 그리고 국민을 갖다 둘로 나누고 대한민국은 실패한 나라라고 스스로 하고 있는 그런 교과서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국회에서 하여튼 문제제기를 가장 많이 한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여기 대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최근에 읽었던 그 역사책 중에서는 대한민국사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게 이영훈 교수가 쓰신 대한민국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생들한테는 그걸 갖다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해주고 싶은데요. 3시간이면 읽어요, 3시간이면.